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최악의 산불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르면서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150년 전통의 와이너리가 불탔고 유명 인사가 거주하는 LA 부촌에도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보죠. 남종혁 기자. 네, 캘리포니아는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재작년엔 서울시 면적의 1.5배가 불탔고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엔 피해가 더 확대됐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무려 10배 이상이 소실됐고 사망 실종자 숫자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산불의 악몽은 올해도 어김없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센타클라리타. 시뻘건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소방관들이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지만 역부족입니다. It's terrible and it happens so quick. It's people don't realize within a matter of minutes the stuff moves miles, you know. So it's terrifying. 산불은 달리는 차량까지 위협합니다. 불길은 시속 100km의 강풍을 타고 인근 주택가까지 한순간에 집어삼킵니다. 우리 동포들도 다수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And we have over 500 firefighters on the incident right now, and we had approximately 10,000 structures that were impacted by the incident. 닥쳐오는 불길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옷가지만 챙겨 탈출하기 바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탈출입니다. But I don't know if anybody's up there. I don't know. They're helping or putting out the fire. I don't know. I can see the whole structure's on fire. 포도 주산지 소노마 카운티. 검붉은 화염이 산자락을 타고 솟구칩니다. 불길은 포도 농장 상당 부분을 집어삼켰습니다. We're all okay. The workers, they're all okay. The winery's all okay. We lost a few structures. There's a couple neighbors lost their houses. 특히 150년 된 유명 포도주 양조장도 화염에 휩싸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와이너리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Fire is not something you can fight. In October of 2017, we lost 24 lives in Sonoma County. LA 서쪽의 초호화 부자 동네에도 산불이 들이닥쳤습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도 불길을 피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For the emergency evacuation was like 1:45. We finally got out of the house after 2 o'clock and finally got somewhere to safety around 4 a.m. in the morning. Do not wait. Do not think that you can fight this. Do not get your own hoses out. Do not fight this fire. Leave it to the professionals of LAFD. 지금까지 불에 탄 캘리포니아 면적은 300여 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 크기에 해당합니다. 건물 300여 채가 소실됐고 9만여 채는 아직도 불길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20만 명에 대해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Near historic wind event at a scale and scope the likes of which we haven't seen in some time. That precipitated today with a new statewide emergency declaration. 전력 회사들은 230만 명의 거주 지역을 강제 단전시켰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발화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In utility operations becoming something that we cannot allow happen. When debris hits these wires, any spark can be an ignition source of a catastrophic wildfire. 이런 가운데 미국 기상 당국은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산악지대에 또다시 강풍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최대 시속 150km의 허리케인급입니다. Forecast models continue to suggest that this will be the strongest event of the year.
캘리포니아는 지금 한 곳의 불길이 잠잠해지면 다른 곳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람과의 싸움은 불길을 잡는 데 최대 변수입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남미 칠레 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수도 산티아고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밤에는 인적이 끊기고 낮에는 시위대와 체류탄이 뒤범벅된 산티아고에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KBS 취재팀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남미 칠레의 관문인 수도 산티아고 국제공항. 무장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습니다. 항공사 창구는 한산합니다. El aeropuerto tomó la decisión de que se cancelaban o se cambiaban ciertos vuelos. 공항에서 도심을 잇는 고속도로는 어둠 속에 비상등을 켠 차량 몇 대만 보일 뿐입니다. 도심에 들어서자 시민도 차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겁니다. Claro, solamente vehículos de emergencia y con salvoconducto. 가로등만 불을 밝힌 도심 거리에 상점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 역사도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평소 같으면 불야성을 이뤘을 수도 산티아고의 밤은 이처럼 적막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만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도심 밤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창문을 열고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낮이 되면 주요 도로와 광장은 최루탄 연기가 뒤덮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시위대는 이에 맞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집니다. 군 장갑차들이 공포탄을 쏘며 달리고 경찰차는 시위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Acá en Chile hay una inequidad tremenda, yo creo que una de las más grandes del mundo. Acá, para que sepa el mundo, están asesinando personas, están desapareciendo personas. 허술한 치안을 틈타 상점 약탈과 방화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진압 과정에서 숨졌다는 인권단체 발표와 시위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시위는 더 격화됐습니다. Estamos en guerra contra un enemigo poderoso, implacable, que no respeta a nada ni a nadie. 시위 촉발은 지하철 요금 우리 돈 50원, 30배소 인상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요금 인상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확산됐습니다. 시위 시민들은 이번 시위를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 때문이 아니라 30년간 국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 10 millones de pesos de sueldo, todos los políticos, y el pueblo con esa miseria no hacemos nada. 칠레의 상위 부자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39배. 13년 만에 10배 가까이 더 벌어졌습니다. 한 달 최저임금이 우리 돈 50여만 원, 근로자의 절반은 월 60여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만 해도 1,300원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해 저소득층 월급의 3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올 들어 두 차례 요금이 인상되자 극에 달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Eso es ya la última gota que rebalsó, pero es una cosa que está acumulada de mucho tiempo. 칠레 중산층 가정의 월급에서 차지하는 생활 지출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타블로신의 세 식구 전기요금은 한 달 20여만 원, 가스와 수돗물 요금을 합치면 월급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잦은 요금 인상에 그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보험료와 정부 연금 납부액으로 월급의 20%를 내야 합니다. 집값 대출과 음식값, 교육비, 통신비에 고정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소비 여력은 없습니다. Entonces hay un desequilibrio muy grande. Entonces por eso la gente ya no quiere más, ya reventó. Por eso están todos enojados. 시위가 거세지자 피ñera 대통령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Vamos a crear un ingreso mínimo garantizado de 350.000 pesos mensuales para todos los trabajadores. 그러나 이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거리를 메웠습니다. 하루 전 피ñera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연금을 올리는 등의 복지 개선안을 약속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높은 물가와 사회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Que el cálculo de nuestras AFP no sea tan extenso. Nosotros no vivimos 110 años. Chileno no vive 110 años. 이번 시위는 시민들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반. 하지만 일부 상점들은 이처럼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야간 통행 금지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긴급하게 약품을 사려는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Un medicamento muy urgente. Entonces está cerrado, no sé, tendremos que buscar otra farmacia. Para irnos temprano, por el transporte. Muy temprano. Sí. Muy triste. Sí, las demás ya están cerradas también. 관광 성수기를 맞은 호텔도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며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에 호텔에 꽉 차 있던 이벤트, 컨퍼런스, 미팅룸, 그다음에 저녁 연회, 그다음에 방 모든 게 다 이번 주는 올 캔슬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칠레 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질서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시위대를 범죄자로 지칭해 공분을 일으킨 내무와 경제장관 등 8명의 장관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불에 타고 경찰과 시위대 간 대치가 지속되는 혼란은 보름을 넘기고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재환입니다.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금의 약 60%는 소규모 불법 광산업자들에 의해 채굴됩니다. 불법이 판을 치다 보니 노동 환경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은 중독은 물론 사고사의 위험이 늘 뒤따르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1g의 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채굴에 나서는 필리핀의 광부들. 그 위험천만한 현장을 신호균 PD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350km 떨어진 해안마을 호세 팡아니반. 이 마을 사람들에겐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알아선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침 6시 어딘가로 향하는 그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잔뜩 경계심을 보입니다. 도착한 곳은 동굴 입구, 바로 불법 금 채굴장입니다. 몸을 잔뜩 움츠려야만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어두운 굴 속. 금을 찾기 위한 고단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Ngayon, pagpunta namin sa ilalim, pababa kami ng bababa, palalim ng palalim, gumiba ng bato para hanapin yung ginto sa ilalim. 의지할 것이라고는 줄 하나와 작은 램프뿐.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7시간을 꼼짝없이 갇혀 원석을 캐야 하는 작업. 중학교를 중퇴하고 10년 넘게 광부로 일하고 있다는 유진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Bawal din po ito, buhay nila. Kaso nga lang, sinasakripisyo na nila yung buhay nila dahil doon na talagang kumikita sila sa pampamilya nila. Wala nang ibang pagkakitaan, kaya talagang sabi nga, pag pumasok ka sa mga ganito, ang isang paa mo, sasahukay na talaga.
사고가 나더라도 숨기기 바쁩니다. 경찰에 단속되면 하루 일당의 70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Bawal din po ito. Meron na po ako mga kasama na aksidente po sa minahan. Yung iba po talaga namamatay, nakukuryente, nalalaglag. Dahil sa pagmimina po, yung iba po natabunan ng lupa, nalunod. 하루 12시간, 20포대를 채워야 끝이 나는 작업. 다 캐낸 원석은 포대에 담겨 분쇄기로 옮겨집니다. 한 통당 얻을 수 있는 금의 양은 1g 남짓. 이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광산의 주인입니다. 분쇄된 금을 모으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산성을 띠는 열대과일 희석액을 투입해 분쇄된 금을 모으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작업에 동원된 건 다름 아닌 수은, 뒤이어 정체 모를 액체까지 들이붓습니다. Lason yun. Hinahalo yan, may tubig sa isang tangki. Ang purpose ng cyanide, yung ginto, palabasin dun sa maliliit na na buhangin, na putik. Palabasin, gawing liquid. 마개를 열자 돌가루와 청산가리, 그리고 수은이 뒤섞인 용액이 쏟아집니다. 쇠로 된 접시를 이용해 여러 번 걸러내기를 반복하면 걸쭉하게 모여진 수은 덩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는 없습니다. Wala na po kami ibang pinagkukunan. Kung hindi lang po, ito talagang hanap buhay namin dito. Kaya dito na rin po kami kahit ganun pong sakit, natatanggap namin. Okay lang po para sa amin dahil masalba lang po namin yung pamilya namin sa pangangailangan. Sa pang-araw-araw po na hanap buhay namin. 독극물을 맨손으로 다루면서도 생계를 위해 감수해내야만 하는 현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공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산에서 얻는 금, 산금은 다른 광물과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황산으로 1차 가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연기는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단기적으로 폐가 손상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노란 알갱이, 바로 금입니다. Pag minsan 300, 500, gano'n. Kami po talaga yung pag wala po kami kita sa maghapon, humihiram po kami ng isang halimbawa sa kapitbahay namin, kalapit bahay, humihiram po kami ng isang halos isang pagkain lang sa buong maghapon para lang makalipas yung gutom namin. 그래도 산금을 채굴할 수 있는 광부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주민들은 분쇄기에서 추출하고 버려진 독극물로 범벅된 흙더미 속에서 티끌 같은 금이라도 얻어내려 애를 씁니다. Nag-aandar na yan, mamay. Yung nag-aandar na dito sa mga. Yung nalagay ng kasubi. Ako na po pa yung dito. Then, pakakaano na dito, malulutuin na yun. 산금 채굴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율이 낮고 금 채굴량도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험할지라도 수익성이 더 높은 방식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마을 주민들은 배에 몸을 씻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건너편에 있는 맹그로브 숲. 어린 아이들도 따라 나섭니다. 다만 배를 탈 돈 100원이 없어 수영으로 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맹그로브 숲, 그 너머에 감춰져 있는 호수와 늪지.
겉보기에 평화로운 이곳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금채굴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채굴 작업은 10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먼저 작업할 장소의 위치를 잡고 가져온 나무 상자를 물밑 바닥에 고정시킵니다. 상자가 고정이 되면 컴프레서를 돌리고 압축 공기 호스를 건네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현지에서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잠수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잠수를 준비합니다. 젖은 솜으로 귀를 막고 유일한 생명줄인 압축 공기 호스를 입에 물면 입수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 곧바로 흙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Limang oras bago umakyat. Depende sa sa naawon dito. 오랜 시간 잠수를 하다 보니 이들에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Dahil sa bakit hindi pantay? Nakagat ang hose. Nakagat ang hose. 잠수를 통한 채굴 행위는 불법이지만 수익이 높다 보니 누구도 포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잠수부는 지하 수면 아래 금이 들어있는 돌과 흙을 파서 포대에 넣고 신호를 보내면 줄잡이들이 수직갱도 위로 이를 건져 올립니다. 포대는 다시 사금 채취용 접시를 다루는 동료들에게 건네집니다. 노인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마을 주민들의 칠할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접시를 살살 돌리다 보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노란 알갱이들. 이제 새로운 공정이 시작됩니다. Ano po yan? Asoge. Asogi. Mercury. Hindi ba may lasa niya? Wala. Hindi naman po kakainin. 예부터 광산에서는 금과 은을 추출하는데 수은을 주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하고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흡수돼 수은 중독을 일으키는 위험한 금속입니다. 조금씩 부유물을 걸러내면서 물의 양을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구슬 모양의 은색 결정체가 나타납니다. 이제 가열을 통해 금을 추출할 차례.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뇌 손상을 일으키는 수은 연기는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지금 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청년은 모르고 있습니다. 목숨을 대가로 얻어낸 금. 그 값은 제대로 치러지는 걸까요? 수당은 금 무게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걸 다시 10명의 조원들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Wala din kaming babawasin sa kanila. Wala kami binabawas sa tao. Sa amin lahat yung diesel, sa amin yung kinuha nila kung anumang kailangan ng makina, dito kumukuha. Doon nabibitin ang management. 하지만 관리인의 말과 달리 영수증에는 땅 주인과 투자자, 보호금 명목의 뇌물 비용 등 온갖 항목의 공제가 적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다른 일꾼들보다 1.5배를 더 벌 수 있다는 잠수 일은 매력적입니다. 14살 때부터 잠수를 해왔다는 패트릭. 어려서부터 잠수부인 아버지를 따라 채굴 현장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5시간씩 하루에 2번 잠수를 하지만 처음부터 쉬었던 건 아닙니다. Laging may kasamang takot siyempre pag ano. Kasi pag first time makakabahan ka siyempre sa ilalim. Hindi namin nakikita yan ay malabo ito. Ay sa akin, pag sa ganitong sayaran lang, ang lalim lang ng sisidam yan hanggang 10 dipa.
10 na lipa. 10 tansa. Pero pag sa bitahan, 22. 잠수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연약한 집안 때문에 뚫어놓은 수직 갱도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Pwede rin mabagsakan ka. Pag nabagsakan ka, lalo na madami, magibat na maigi, di ka makakaalis. Kailangan hukayin ka. Kaya lang, pag di ka naman kayang hukayin, doon ka na talaga may iwan. Para lang siyang stroke. 황금 해안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일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풍문으로만 떠돌 뿐입니다. 하지만 삶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살의 전직 잠수부 도밍고는 4년 전 잠수병으로 쓰러진 뒤 수은 중독 증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그의 형 다윈은 지금껏 반신불수 상태입니다. Wala pong pakiramdam. Hindi makalakad na. Parang wala na siyang Basta pag-aw ko, sobrang lalim na po kasi nung sinisisid namin. Nasa 30 pa na. Ay hindi kami nakapakondisyon. Pag-aw namin, biglaan. Siguro ay natamaan ng lamig. Yun, na-paralyze kami. Paralyze din ako dati. 형이 쓰러지자 채굴장 소유주는 병원비와 약간의 돈만 지불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두 아들을 대신해 이젠 어머니가 힘겹게 생계를 꾸려갑니다. 가난한 살림에 완치는 불가능한 꿈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Walang pera, kailangan ng pera. Wala naman pampa-check up lagi. Walang pampatherapy. Ayaw may bayad. Kaya dito na lang ang bahay. Ang panalangin ko nga po lagi, sana po paghimalaan sa Panginoon Diyos na makalakad pa po siya. Tapos ito naman po, kasi may anak din. Gusto ko po bumalik po sa normal yung sarili nila. Gumaling para po maaskaso nila yung kanya pong pamilya. 도밍고에겐 한 가지 바람밖에 없습니다. Pero babalik pa rin po ako sa mining, sa pagkabod. Naroon ng, wala man po akong pinag-aralan, di man makakuha ng magandang trabaho, mga kontraksyon, parehas lang. Di sa mining, di na ako mabalik. 오늘도 이곳의 산과 호수, 그리고 바다, 어딘가에서는 생계를 위해 목숨을 내건 금채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이번 주는 제일 먼저 크리스티안 씨가 준비했죠. 네, 제가 이번 주 다운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장면 기억나요. 영화 많이 유명하죠. 네. 마지막에 뭔가 냄새가 많이 나네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제가 선택한 다운은요, 마작입니다. 중국에서 마작을 할 수 있는 장소, 그 마작창을 최근에 여러 도시에서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추인들 징역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새끼 장면도 보셨습니다만 사실 중국 영화를 보면 대부분 마작이 등장을 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놀이잖아요. 맞아요. 이 마작은 명나라 때부터 이어진 전통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모여가지고서 마작을 많이 한다 그래요. 밤을 새는 경우도 많다 그럽니다. 워낙 마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중국 사람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9명은 마작꾼이고 1명은 구경꾼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는 또 마작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가요? 마작창에서 불법 도박, 이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만 원 이상은 돈을 걸고 하는 마작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마작창에서 이거를 어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작창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도박이라고 하면 막 억소리 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3만 원 가지고 무슨 도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실 사실 이런 수도 생각. 있어요. 예. 맞아요. 중국에서는 몰아주기 마작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게임에 져서 판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주는 건데 그렇게 최대 7억 원까지 판돈을 몰아주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왜 지자체에서 금지를 하는지 이해가 갈 법도 한데요. 그러면 이번 또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내 여론은 어때요? 너무 심하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취미로 마작을 즐기는 사람 무슨 죄냐. 아니면 문을 닫아도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가을 되면 뭔지 알죠? 귀뚜라미. 예, 귀뚜라미 그 중국에서 귀뚜라미 싸움 도박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싸우네요. 잘 사는 귀뚜라미는 한 마리에 무려 3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마작이 아니더라도 귀뚜라미로도 도박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마작창을 없앨 이유가 있나. 그래서 계속 비난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불법 도박이 일어나는 마작창만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중국의 전통놀이 마작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소정 기자죠. 네, 저도 다운을 준비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 보실까요? 아이들과 19라 어울리지 않는 저. 두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다운은 빈곤 포르노입니다. 말 그대로 빈곤과 포르노그래피의 합성어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짠한 모습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르노그래피처럼 표현함으로써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후원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상의 정도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빈곤 포르노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그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그걸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빈곤 포르노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 하셨죠? 네. 영상들이 이 나라의 일부 모습만 보여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신 게 바로 우간다의 모습인데 흙바닥에 가난하고 뭐 힘든 사람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간다에 가보면 발전된 도시도 있고 밝고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빈곤 포르노 수준이 가난한 모습만 골라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빈곤을 연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일부러 더럽게 만들어서 마시게 한다거나 그 일부러 아이를 꼬집거나 물에 빠뜨려서 울린 후에 촬영을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진짜 모습이었으면 몰라도 좀 더 연출까지 시킨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요즘 개인이 재미로 찍은 빈민촌 투어 영상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빈민촌 투어 영상을 보면요, 어쩌면 가난을 구경거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지 않죠. 어쩌면 이 개인이 찍은 빈민촌 투어 영상도 이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 빈곤 포르노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는 여러 단체에서 이 빈곤 포르노 대신에 굉장히 유쾌한 영상들을 만들려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쟁 지역의 가난한 아이가 꿈속에서 배트맨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런 내용의 영상인 거죠. 가난한 아이들도 꿈을 꾸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희망찬 영상이 많아져서 이 빈곤 포르노로 인한 문제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릇된 편견을 만들고 있는 빈곤 포르노 문제 이번 주 두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조동준 교수님. 저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을 법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힌트 보실까요? 저 IS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 유명해진 개죠. 추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선정한 이번 주 업은 알 바그다디 사망입니다. 알 바그다디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의 수장으로 IS를 국가로 선포했고 자칭 종교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칼리프를 참칭한 인물이었죠. I would like to begin. He died after running into a dead-end tunnel, whimpering and crying and screaming all the way. So this is a video of the assault force actually closing up to the compound. Those who came out of the building were checked for weapons and explosives. 미국은 특수부대와 군견을 투입해서 알 바그다디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터널로 알 바그다디가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자 이 폭탄 조끼를 터뜨려 자폭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미국이 IS 격퇴를 위해서 힘써온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추적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 추적 작전의 결정적 성공 요인은
바로 알 바그다디의 측근의 배신이에요. 그 측근의 친척이 IS로부터 살해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알 바그다디가 거주하던 은인처의 구조, 폭탄 조끼를 입고 생활한다는 정보를 넘겨주고 미국한테 협조를 했기 때문에 무려 300억 원에 가까운 현상금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들을수록 드라마 같기도 하고 뭔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또 있다면서요? 알 바그다디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 딱 보자마자 8년 전이었나요? 그 빈라덴 제거 작전 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사진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 사진은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중앙을 내어줌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에 딱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공.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좀 몰려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시리아 철군 문제로,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탄핵 문제로 이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큰 성과인 거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IS의 수장이 죽었다고 해서 IS 전체가 격퇴가 된 것이냐. 수장은 사실 또 나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 바그다디의 후계자까지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IS 세력이 약화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알 바그다디의 죽음이 IS의 새로운 구심점, 특히 테러 위험으로 나타날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사망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 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한 권의 책이 출간됐는데 논란이 아주 크게 일고 있습니다. 기자님, 네. 어떤 책이죠? 네,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책 제목이 Holding the Line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지키며 뭐 정도를 지키며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쓴 스노드그래스라는 남성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로 사임했죠. 그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 비서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2017년 근무할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 비화를 세세하게 폭로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책에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한국이 우리를 심각하게 이용해 먹고 있다든지 중국과 한국 우리를 rip-off, 완전히 뺏어 벗겨먹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한미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파장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담금 협상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책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에게 한 해 동안 약 600억 달러, 하나로 70조 원 정도를 내는 것이 괜찮은 거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방위 분담 총액이 지금 5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600억 달러라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좀 착각했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책자 자체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적지 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숫자는 틀린 것 같다라고 믿고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미 두 나라가 처음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은 게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최근에 특히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그래서 한 8%나 늘었어요. 그래서 1조 원을 넘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70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교수님이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책의 내용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대화 내용을 직접 들어가 보지 않는다 하면은 네. 영원히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숫자를 부풀리고 여기저기 다르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관되게 대선 공약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이 이게 불만을 공개적으로 아주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과 좀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정말 적게 내고 있는 겁니까? 일단 나토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게 나토한테도 분담금 증가를 요구하죠. This is not fair to the people and taxpayers of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se nations owe massive amounts of money from past years. 중요한 것은 지금 나토가 분담하고 있는 분담료를 2%로 맞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나토 국가 중에 2%를 맞추고 있는 국가가 한 4-5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토 회의에서 갑자기 한 얘기가 4%를 맞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낸 것처럼 굉장히 큰 액수를 얘기했거든요. 이 분담금 협정을 SMA라 그래서 이제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 케이스마다 이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마다 사정마다 그때 협상 방식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렬로 놓고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것 역시 뭐 통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렵기 때문에 네, 한국은 GDP 대비 한 0.068%좀 되고요. 네. 일본이 0.064, 우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GDP 대비. 독일이 0.016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한 5배 정도의 부담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인 비교가 어렵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의 지금 요구가 과도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죠. 예, 뭐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미국은 50억 달러,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0억 달러 좀 미만이니까 5배 넘는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SMA라는 게 뭐냐면 일부 주둔 비용의 일부를 보존해 주기로 한 거, 그게 바로 SMA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둔 비용으로 한정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50억 달러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둔 비용의 그 개념을 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외 지원 비용, 작전 지원 항목 그런 것들은 꼭 한반도의 한국 방어 외에도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맹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액수들이 지금 상정됐다라고 알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계산법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한국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주둔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약간 불리합니다. 원래 예산의 가장 기본이 어디 필요한 소요의 항목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예산을 정하고 그다음에 쓴 다음에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총액제라고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소요를 계산하거나 결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다 못 쓴 경우에는 불용 연산까지 이렇게 쌓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돈을 주는 것 외에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부동산 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또 공공요금을 감면하다든지 이런 혜택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이제 계속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계산까지 다시 계산법에 넣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마저 한국이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댄 설리번이라는 의원은 새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기여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 건설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한 걸 감사해야 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또 확고한 미국 우선주의 원칙 때문에 어떤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 계속될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좀 더 있을까요? 예, 동맹을 손익 계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동맹국의 비용이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라라는 것을 아주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경제 민족주의라고 해서 이번 방위 분담 협상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국이 미국한테 자동차를 팔아서 얻는 흑자가 얼마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역과 관세 정책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겠다. 굉장히 확대된 형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국 정부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그동안 미국이라고 하면 이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경찰 국가라고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나간다고 하면 기존에 미국이 내세우던 역할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존 안보 공약에 대한 축소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 중에 물론 소국입니다만 몬테니그로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고 미국을 파병해야 할지 의문이다. 나토라는 것은 집단 방위 체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미국이 가서 참전을 해야 되는데 방위 공약 자체를 의무시해버린 거죠. 작년 말 올해 내에 이제 유행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리케인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태풍에 태풍 다나스, 태풍 너구리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케인이 이 트럼프라는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면 미국이 남는 게 뭘까 하는 질문을 보수 쪽 공화당 쪽이나 진보 쪽인 민주당 쪽에서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아니 미국이 힘이 약해지고 중국이 힘이 커지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세계지를 지배하려면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동맹국들한테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분담금 같은 걸 압박을 하면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보 쪽에서 뭐냐면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약속, 파리 기후협정부터 이란 협정 같은 걸 다 뺏겨 버린다면 미국의 지도력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가져올까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호소력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 이게 미국에게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협상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전 국방장관이었던 이제 짐 매티스 같은 사람은 동맹을 트럼프가 하도 이것을 손상을 시키니까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옷을 벗은 것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제대로 말할 인물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그걸 제어할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좀 새로운 현상이 보이는데 방위분담 협상은 기본적으로 미 의회가 강력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의회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심지어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좀 그들과 연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것은 과도하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외에도 앞으로 계속 미국 동맹국들이 협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들 국가랑도 어느 정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 관계는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